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자,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탄수화물 공급원은 밥, 빵, 면 요 세 가지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이어트 할 때 뭐가 가장 좋고 살이 안 찔까요?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냥 무작정 밥, 빵, 면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. 자, 기준을 좀 잡아야겠죠. 자, 아무 빵이나 가져다 할 수는 없고, 자, 빵 대표로는 식빵 가져오고요. 자, 밥 대표로는 백미밥, 면은 소면으로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흔한 것들이죠. 자, 그리고 이 양은 얼마를 하냐? 조리를 해서 나온 상태에서 일반적인 1인분의 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는요, 국가표준 식품성분표 10개정판이고요. 자, 그러면 1인분을 먹었을 때 나오는 영양성분 수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. 단순 수치가 아닌 총 칼로리에서 각 영양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같이 보실게요. 자, 칼로리부터 보시면 밥이 제일 칼로리가 높고요. 식빵이 칼로리가 가장 적습니다. 자, 그 다음 단백질인데 밥의 단백질이 제일 적고 빵 단백질이 가장 높아요. 참고로 이 밥빵면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쌀이든 밀가루든 단백질이 원래 있습니다. 자, 밀가루를 예로 들자면 글루텐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? 이게 바로 단백질의 일종입니다. 자, 밀가루 종류 중에 박력분, 중력분, 강력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? 자, 이게 단백질이 많을수록 점성이 강하고 뜬뜬해서 강력분에 가까워요. 자, 참고로 글루텐이 가장 많은 이 강력분은 단백질이요 무려 13%가 넘고 식빵은요 보통 이 강력분으로도 많이 만듭니다. 자, 그 다음 지방을 보시면 또 백미와 소면은 지방이 비슷하고 좀 적은 편이죠. 여기 비교해서 식빵은요 지방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탄수화물 보시면 밥이 가장 많고요, 식빵이 가장 적어요. 대신 당류, 즉 탄수화물 중에 가장 안 좋은 녀석인데, 자, 이건요 밥이 또 제일 적고 빵이 제일 높아요. 식이섬유는 뭐 밥, 면이 비슷하고 빵이 또 제일 많고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순위를 매겼고요. 그걸 제가 표로 이렇게 담은 것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지방은 왜 밥과 면이 공동 1등이냐? 자, 밥하고 면이 거의 비슷하게 적은 편인데 이 빵과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좀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등수로만 단순히 매겨 보면은 빵이 가장 좋고 밥이 중간, 그리고 면이 가장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. 성분으로 숫자로만 단순하게 어림짐작 해보면 이렇다는 의미예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당류와 지방입니다. 자, 우리가 밥, 빵, 면을 먹는 것은 보통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죠. 자, 우리는 하루에 총 칼로리의 50%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섭취해줘야 되고요. 자, 다이어트 하면서 이걸 줄인다고 해도 정말 최소한 50%는 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런데 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이 15%나 차지합니다. 또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.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당류는 단순 당으로서 가장 나쁜 탄수화물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 녀석은요 혈당이 오르게 해서 살이 많이 찌게 하죠. 자, 빵은 이 두 개, 지방과 당류를 합치면 21.7%로 전체 칼로리의 5분의 1이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녀석입니다. 반대로 밥은 이 두 개를 합쳐서 2%밖에 안 되고요. 면도 5.2%밖에 안 돼요. 자, 나머지 성분들은 좀 대동소이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또 단순 영양학적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.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.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요, 이게 구조가 단순해서 빨리 쓸 수 있으면 단순 탄수화물입니다. 자, 이 그림 보시면 챗GPT가 단순 탄수화물을 시각화해 준 그림인데요. 자, 왼쪽이 단순 탄수화물입니다. 정말 간단하게 생겼죠? 그리고 짧죠? 정말 쓰기가 편해 보여요. 자, 반대로 오른쪽이 복합 탄수화물인데요. 자, 구조가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뭉쳐 있고요.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빨리빨리 쓸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. 분해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즉, 단순이냐 복잡이냐는 이 탄수화물 구조가 얼마나 단순하냐 아니면 복잡하냐, 그래서 얼마나 기냐 짧냐, 얼마나 빠르게 분해해서 쓸 수 있냐, 이 차이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?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짧을수록 우리 몸에서 빨리 소화가 되고요. 그러면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. 혈당이 빨리 오르면 인슐린도 빨리 많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. 반대로 이 복합 탄수화물은요 복잡하게 얽혀있고 막 엄청나게 길어요. 그래서 이걸 분해하고 막 떼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러다 보면 혈당이 늦게 오르게 되고 그러면 지방합성도 결과적으로 덜 활성화되겠죠. 즉 탄수화물이라고요 다 같은 게 아니고 단순 탄수화물이 비만
비만의 주범이고 좀 더 안 좋은 녀석입니다. 그런데 이 밥은요, 면과 빵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좀 하나 있어요. 자, 도정까지는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 현미를 깎아내서 백미 만들고 통밀 깎아내서 밀 만들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, 자, 면과 빵은 밀가루로 만들죠.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밀알을 분쇄를 하죠. 가루로 만들죠. 자,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거랑 이거를 그냥 찌기만 해서 먹는 거랑 뭐가 더 소화 흡수가 빠르고 단순할까요? 즉, 이런 면에서 밥이 면과 빵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쌀가루로 만들질 않았으니까. 자, 그럼 혹시 또 밀가루가 소화 잘 안 되지 않나? 그러니까 밀가루가 더 흡수도 느린 거 아니야? 하실 분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그거는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일 뿐, 지금 이 문제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포만감입니다. 자, 시드니 대학의 95년도 논문부터 보시면 이 포만감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이게 보시면은 하얀 식빵을 100%로 잡고 그것보다 포만감이 좋으면 100%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. 밥, 빵, 면을 찾아보면은 밥은 138%, 면은 119%, 빵이 100%입니다. 즉, 포만감 지수로 보면 밥이 가장 유리한데요. 자, 이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밥 먹으면 좀 든든한데 면이나 빵 먹으면 배가 좀 빨리 꺼진 느낌이 있죠. 자, 그런 느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포만감의 다양한 요소는 보면 뭐 얼마나 씹히는 맛이 있냐, 뭐 소화 흡수가 얼마나 빠르냐, 뭐 이런 거 등등이 다 고려되는데, 특히 포만감이 가장 큰 이 밥 같은 경우에는요, 자, 밀가루처럼 이렇게 분쇄를 하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씹는 맛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, 또 그만큼 소화 흡수도 더 느려져서 포만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실제로 먹을 때의 문제인데요. 자, 식빵 같은 경우는 주로 같이 많이 먹는 게 잼 종류이죠. 근데 얘네가 거의 설탕인 점이 문제입니다. 반대로 이 밥이나 면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조리법이 안 좋아도 이 잼처럼 설탕 범벅인 걸 가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경우는 없죠. 또 주식으로 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이 발토론고 박사의 론제비티 다이어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자신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민족의 유전자에는요, 그 음식에 대한 내성 같은 게 쌓여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맞게 좀 진화를 한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을 자꾸 그걸 위주로 먹게 되면은 뭐 크론병 같은 각종 염증 질환이나 아니면 뭐 소화기 질환,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영양 성분만 단순하게 보면 빵이 가장 좋고, 다음으로 밥, 면 순서인 것 같지만 당류와 지방을 생각해 봤을 때 빵은 밀가루로 이 분쇄를 하는 점, 포만감도 밥이 가장 크고요. 잼 등 같이 먹는 음식들의 조합을 따져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이 밥인 점으로 볼 때 밥, 빵, 면 중에서는요, 밥이 가장 좋고 면과 빵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이렇게 해서 밥, 빵, 면 중에는 뭐가 가장 나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.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단순 탄수와 복합 탄수인데요, 밥과 빵은요, 도정을 안 한 곡물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. 현미밥하고 통밀빵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. 즉, 통 곡물로만 만들면 이 도정을 한 백미밥, 밀가루빵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1밥, 2빵, 3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다만 이 순서도 확 뒤바뀔 수 있는 것이, 만약 빵에다가 막 설탕 가득한 잼을 듬뿍 발라 먹는다면 면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고요. 또 면도 막 단순한 멸치 육수에 계란, 지단, 채소 이런 것만 넣어서 먹는다면 백미밥에 삼겹살 먹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즉, 같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당연히 저 밥, 빵, 면만 먹는 거는 아니에요. 그러므로 여기에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또 밥과 면은 그런 게 없는데, 자, 빵은요, 식사빵과 간식빵이 있고요. 자, 오늘 말한 빵이라는 거는 오직 식사빵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. 자, 식사빵은요, 보통 밥 대신 식사로 먹는 빵인데, 얘네는 밀가루, 물, 효모, 소금, 자, 이런 거로만 만들고요, 설탕은 들어가지 않아요. 담백한 빵입니다. 그래서 뭐 베이글, 식빵, 바게트, 치아바타 등이 좀 해당되고요. 반대로 막 보통 빵집에 있는 막 단팥빵, 뭐 슈크림빵 이런 것들은요, 전부 간식빵으로서 설탕이 들어있고, 얘네는 그냥 면보다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. 가장 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밥과 빵과 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,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